예, 이 게임은 이제 그 용과 같이 6라는 게임입니다. 예,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이게 1, 2, 3, 4, 5편하고 또 7편까지 한국에다 정식 발매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6편은 한국에 발매를 못 하다가 최근에 발매를 했고, 그것도 한글화를 안 한 상태로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6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가족애를 다룬 훌륭한 스토리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애를 다룬 훌륭한 게임이 왜 한국에서는 발매 금지가 됐는지 저는 솔직히 감도 안 잡히는데, 뭐 오히려 이 게임은 2차 대전 그 패전 이후에 일본의 정재계의 유착과 비리를 파헤친다 그런 내용이라서, 뭐 일본 우익들이 이걸 갖고 지랄할 수는 있어도 한국 애들이 용과 같이 욕을 보고 지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란 나라는 수백 년 동안 한반도를 지근지근 밟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청전쟁에 일본에게 패하고 나서야 한반도에 대한 착취를 멈췄는데, 뭐 자기들이 일본하고 전쟁에 처발리고 피해본 것 같다가 여전히 중국 권법 영화 같은 거에서 일본은 존나 사악한 존재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수백 년 동안 피해만 받고 병신같이 처맞기만 한 나라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 좀 찌질거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찌질거리는 것도 왜 6.25 때 공산국가들에 의해서 받은 피해, 중국한테 당한 거, 이런 거는 왜 언급을 안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반일은 그냥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념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국의 반일은 그 일본이라는 서구화된 자유국가랑 가까워지는 게 실은 공산주의자들의 반일 선동에 의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튼 이제 게임 이야기로 또 돌아가자면은, 뭐 중공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중공은 그 자녀 한 명만 출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 이자녀부터는 뭐 임신했다가 걸리면 강제로 낙태도 시키고, 뭐 인권 요린이 말도 못했다고 하죠. 뭐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그냥 이런 정책이 있었다고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정책 때문에 호적을 갖지 못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미입국을 해서 그 브로커들을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중국 갱단으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이런 내용은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근데 뭐 안 한 거를 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분명히 중공이 이런 식의 일자녀 정책과 강제 낙태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일제가 한글 사용을 못하게 한 적이 없는데 한글 사용을 못하게 했다고 당당히 영화까지 만드는 나라인데, 솔직히 왜곡질 구라질한 거 하나하나 다 대조시키면서 치사하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일본은 그 자국 학생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리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공식적 왜곡은 한일 중 중에 가장 적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얘들은 왜곡을 하고 싶어도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미국에 의한 기록이 다 남은 나라기 때문에 애초에 왜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9시 뉴스에서 당당하게 뭐 일본의 역사 왜곡은 하루 이틀 아닌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편중되고 감정적인 얘기를 뉴스 앵커가 해요. 그런 나라예요. 그냥 그것도 공중파 뉴스에서. 그런 시점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 뭐 북괴 인민방송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갖고 뭐 우파 좌파를 따질 게 아니라 한국은 우건 좌건 기득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결국은 반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 미국 일본식의 공정한 자유주의, 자유시장보다는 중공식 통제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이게 한국 기득권들이 더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칭 우파 유튜버 하면서 일본 빨아제끼는 애들도 제가 보기에 99%는 오히려 반일을 부추기기 위한 그냥 프락치 역할밖에 안 돼요, 걔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일본 빨아제끼는 근거도 보면은 뭐 일본 포르노, 뭐 소프랜드 이런 거로 빨아대는 거지, 일본인들의 성실성이라든가 질서의식, 그리고 뭐 한국에 비해 공정한 일본의 사회제도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일본의 좋은 점을 배우지 않는 태도로 친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만큼 직업으로 사람 무시한다거나 직종으로 급여 제한하는 병신 같은 짓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용적금 무시하고 최저임금부터 낮추고 일일 뭐 18시간 노동을 뭐 정당화시키고 이런 애들이 한국 우파 유튜버들인데, 이런 애들이 깐죽깐죽거리면서 난 친일 친일 이렇게 한 결과 마치 일본이 그런 나라인 것처럼 인식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설쳐서 역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뭐 일본 박사인 것처럼 행세하시던 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임금이 더 낮은 나라다라는 식의 새빨간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분이 사실 진짜 모를 리도 없고,
이런 거짓말까지 한다는 건 뭔가 기득권들과 유착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키나와라던가 뭐 일부 변두리 지역에 서울 평균 임금보다 낮은 곳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상위 1% 대기업 연봉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애초에 저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왜곡과 날조를 위한 눈속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도 또 선진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적은 거는 입을 싹 닫고 말을 안 해요. 뭐 의도적으로 프락치질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를 하겠지만은 못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깍죽거리는 애들도 결국에는 프락치 역할밖에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베 애들이나 우파 유튜버들 대다수는 그냥 뭐 얘들을 태도가 그렇잖아. 굉장히 뭐 때려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자기 띠꺼움을 어필을 하면서 뭐 그러다가 조금 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또 고소질이나 하고 이런 애들이 대다수인데 솔직히 얘들이 그냥 띠꺼운 거로만 치면은 솔직히 우파 유튜버들이 옛날 좌파들보다 더 띠껍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런 비호감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뭐 얘들이 무슨 한국의 건강한 우파적 사상을 계몽시키는데 도움이 될 리도 없고 설령 얘네들이 득세한 세상이 온다고 한들 절대로 좋은 세상은 안 옵니다. 그냥 중공에서 좀 잘 사는 동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사회가 되겠죠. 여튼 이제 게임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한국의 발매 금지가 된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고로 전 선입견 생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논란 그런 거 일부러 찾아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건지 애초에 몰라요, 저는. 근데 뭐 여기 되게 잘생긴 캐릭터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한국인 캐릭터예요. 한국인 캐릭터인데 불고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국식 야끼니쿠 집에서 그러니까 그 얘가 이제 그 처음 이제 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 시리즈 최고 미남인데 얘가 이제 인기 캐릭터라 갖고 또 7편에서는 주인공 그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얘가 얘 이름이 한준기라는 애인데 이제 한국 이제 폭력 조직 진건파라는 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건파라는 폭력 조직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속한 야쿠자 조직 동성애와 깊은 원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그 갱단인 진건파의 새로운 젊은 보스인 한준기는 그 일본인 야쿠자인 키류 카즈마에게 진건파의 젊은 세대는 이제 과거의 원한을 잊어야 합니다라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이거 일제시대에 대한 원한을 잊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 히로시마 야쿠자의 히트맨인 히로세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히로세가 이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해 폐허가 된 그 도시의 전쟁 고아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폐허라고 썼네. 폐허입니다. 귀찮으니까 수정은 안 할게요. 뭐 딱히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원폭을 맞은 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나쁘게 묘사한 적도 없었고 뭐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망가진 히로세의 삶 뭐 이걸 간접적으로 좀 피해자 코스프레다라고 이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반딧불이로 보고도 뭐 난리를 쳤던 게 한국의 반일 정신병자들이라서 충분히 이것만 갖고도 난리를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일본인 대다수는 일제시대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길기 붙이고 막 다니면서 극우질하는 애들은 한국의 태극기 틀딱들 보는 이상으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용과 같이 식스 또한 이런 그 일본 우익을 돌려까면 같이 우익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이걸 보고 빡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일 정신병 세대된 애들이 아니면은 이걸 보고 빡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일본 우익이라고 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뭐 여기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분배 우선, 성장 우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좀 제가 늘상 하는 말인데 이제 우파, 좌파, 우익, 좌익, 보수진 뭐 이러한 용어 자체들이 이제 좀 다 싹 다 이제 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 자체들이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죠. 여튼 이제 일본은 원폭을 두 방이나 쳐맞고도 이상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나쁜 태도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시대를 다룬 대부분의 미디어나 창작물에서도 일제시대로 인한 일본 민간의 그 막심한 피해에 대해서 승전국들에 대한 원망은 거의 없고 일제 스스로의 과오로 자숙하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당시에 승전국들하고 굉장히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어쩌면은 한국이 그 좌우 가릴 것 없이 일본 미디어를 그렇게 존나게 막아대고 검열을 해대고 시민단체까지 동원해서 뭐 일본의 저질 문화를 막자고 필사적으로 선동을 한 까닭이 일본이 한국 언론과 반일 좌파들이 선동을 한 것만큼 극우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게 두려운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예를 들어서 뭐 별로 나쁜 애가 아닌데
얘가 막 존나 나쁜 새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존나 막 이간질을 해놨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걔랑 가까이 못 지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기 전에.